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천박사입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식사 제공의 평가지표 35번, 그리고 공동생활과정 같은 경우는 34번 지표죠. 점수는 3점짜리고요.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시지만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하나의 지표에 여러가지 항목들이 들어가게끔 계속해서 변화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박사랑 함께 하실 때는 지표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항목 한 개 한 개씩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1번 항목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을 보실 때는 위에 있는 매뉴얼상 위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 상태로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기준 1을 함께 보는 겁니다. 기준을 같이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항목씩 이렇게 뜯어보셔라,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뜯어서 살펴봤을 때 이 평가 방법이 기록과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 식단표가 현장에 실제 게시판에 붙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각 층별로 게시판이 있으실 텐데요. 각 어르신들도 볼 수 있고 각 직원들도 볼 수 있게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식단표를 게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식사를 제공을 하는지 또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식단표상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구성해서 식사를 계속 제공하게끔 하고, 일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식이라고 하는 건 밥국을 얘기하고요. 3찬이라는 건 반찬을 얘기합니다. 일식 3찬 이상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게시하고, 그에 따라서 식사를 제공하는지 현장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 말에 이제 숨어있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우리가 식단표에 따라서 음식을 제공해라, 영양에 맞게끔 제공해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준 1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1을 살펴보면은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기관 내에서 위탁하시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시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위탁하시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는지 확인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략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위탁 업체가 일반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전문 그 업체들이, 이제 배달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업체들과의 계약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사가 있다고 하면 그 영양사 자격증까지는 대부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영양사가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영양사가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위촉 계약서라든지 어떤 계약서가 있으셔야지만 그 기관에 있는, 우리가 이제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있는 영양사가 식단표를 제공해서 그 부분을 식사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 받는 경우,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쪽과 계약을 했는데 그쪽의 계약서와, 그러니까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와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모시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의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쪽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인력 기준에 따라서 영양사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50인 이상, 그러니까 수급자가 50인 이상일 때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위생법상으로는 식수 인원이,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영양사가 일부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하고요. 보건소 식단표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편리한 점이 뭐냐, 그때는 이제 그 관련 홈페이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의 이제 식단표를 확인했는지 그 밑에다가 어느 위치에서 그러니까 어느 보건소에서 받았다는 거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기관들, 예를 들어서 푸드 업체들 같은데, 그러니까 식자재 업체들 같은 데에서
영양사가 물론 있겠죠. 영양사가 있는 기관들에서 식자재를 받으신 경우에는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으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똑같이 영양사 자격증과 그쪽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증빙, 그러니까 그쪽 기관과 영양사와의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이제 식자재 업체에서 영양사를 쓰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품 요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찬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예를 들어 뭐 짜장면이라든지 짬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막 볶음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다른 반찬들이 많이 필요한 음식들이 아니죠.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3찬 제공 여부 확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항목 할게요.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씻는 기능 및 소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확인사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 기능 상태별로 식사를 제공하는지 매일매일 음식 섭취량을 파악하는지 적절한 조치를 확인하는지를 기록과 현장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준 2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2를 보시면 욕구 사정 결과 수급자의 기능 상태 등을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 저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어르신들 뭐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세수부터 구강 관리 뭐 여러 가지 신체 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히 지금 기능 상태 씹는 기능이 안 되는 분들, 연화작용이 안 되는 분들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상태가 안 좋으시는 뭐 소화 기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실제 이제 배설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식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유동식을 제공하는지 뭐 밥을 제공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세부 방법으로 계획을 해놓으셨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공하는지와 그리고 매회 횟수가 있으시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드실 때마다 양을 다 드시는지, 정량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끼라고 하는 한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똑같이 공용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드리면요. 어떤 어르신은 적게 드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어르신들은 크게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를 우리 기준에 맞게끔, 우리 기간 기준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그 계획을 할 때 원래부터 적게 드시는 분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드세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원래 우리가 밥그릇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이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밥을 이거보다 항상 3분의 1을 적게 드셔요. 그럼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척도로 판단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평소 식이 습관에 맞게끔 기능 1이 어느 정도라는 걸 일부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음식 양을 그거보다 적게 드셨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 제공에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식사 제공을 할 때 뭐 우리는 뭐 각각 어르신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양을 일부러 뭐 적게 주거나 크게 주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냥 다 똑같이 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많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든 분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게 하는 일이니까 그 어르신에 맞게끔 딱 맞는 양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하시면 더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관찰하는 평가관 입장에서는 여기는 정말 신경 써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는지, 기능 상태는 어떠한지, 어떤 종류의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지, 혈압이 있으니까 닭국밥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식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르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 어르신의 식이 상태에 맞게끔 제공만 제대로 되면 현장은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습관적으로 되신다면. 근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급여 제공 기록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 제공 기록입니다. 급여 제공 기록을 먼저 보시면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식사 제공 종류하고 섭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지들을 추가적으로 더 작성하기 이전에 일단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있는 식사 제공을 먼저 체크를 다 하시고
이것도 안 해놓고서 다른 거를 더 하신다라고 하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공 기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예시로 하나 띄워드릴 텐데 식사 관찰 기록지라든지 아니면 급식 일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니까 급식 일지를 작성하시든지 대신에 이제 급식 일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식수 인원을 파악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영양사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서류가 너무 넘치지 않게끔 우리가 점수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겠다는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서류를 막 이것저것 다 쓰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급여 제공 기록지다.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다른 추가적인 부수적인 내용들을 넣기 위한 서류들을 작성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작성을 꾸준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그 이전 거를 서류를 싹 훑어보고서 매일매일 정확하게 돼 있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식사 제공에 따라서 식사 제공에 이제 현저한 변화가 필요해서 식사를 뭔가 변경을 해야 된다 방법을 그러면은 사실 사례 회의를 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 변비라든지 식사를 제공을 하시는데 이제 연화 적용이 안 되셔가지고 이걸 잘라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반영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례회의 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 하시겠죠. 자, 기준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항목으로. 3번 항목 같은 경우 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일단 뭐 보통은 저는 거실을 추천합니다. 공통 거실에서 식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을 꼭 이제 케어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냥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요즘에는 뭐 혼자서 드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식사를 같이 먹는 게 즐거움이었죠.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어요. 인지가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봤을 때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의 행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공동거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공동거실까지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방에서라도 그러니까 좀 테이블이라도 따로 놓고 할 수 있게끔 식사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세요. 혼자 침대에서 어쩔 수 없이 침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와상이나 조나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드려야 되는 분들 이동이 진짜 제한이 되는 분들을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를 보면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할 때 침상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확인하게 되고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은 식사를 침상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물론 어렵죠. 배려할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선생님들한테 들어 있어야지. 그리고 어르신들도 밖에서 드시는 식사 귀찮거든요. 예, 재밌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은 실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기록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원래는 침상에서 식사하시면 안 되는 분인데, 갑작스럽게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어디다 적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기본이 되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에다가 어르신이 지금 잠깐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리고 완강히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침상에서 식사를 하셨다. 뭐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으면 선별적으로는 가능하다. 선별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침상에서 식사하는 부분들도 이게 침상에서 꼭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다 연동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번, 5번 항목으로 들어가는데요.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고 하는 항목은요, 우리가 탈수 예방이 굉장히 식수가 되게 중요해요. 물이 최고예요. 물이 최고입니다. 네, 카페인이 없는 일반 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일단 뭐 그 각각 개개인들 물통, 그 빨대 달린 플라스틱 물통 있죠? 다 구입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식사를 하실 때는 그 물통이 아니라 다른 거를 쓰셔도 되죠.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묻어서 본인 물통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안에서 이제 방 안에서 쓰는 물통은 따로 구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식사할 때만 따로 컵을 구비를 해서 설거지나 이런 부분들 구강 관리 이후에 해서 청결하게
본인 개인 물통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물을 드실 수 있게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정수기 당연히 설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스스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급여 계획상 어르신이 식사를 이제 드실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지켜보기가 있을 수 있고 다 이제 방법이 다 있는데, 우리가 급여 계획을 천천박사와 함께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계획이 이 세부적인 내용이 그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내가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이 평가를 실제 해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뭐랄까, 이 시선이 따라가지가 않아요. 시선이.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몇 분의 어르신을 할지 각각 기관에 따라서 다 다를 테지만,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어르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어야지 지켜보기인 겁니다. 예, 이것저것 다른 걸 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이 없이 다른 데 가시고 뭔 일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두 분이 한 그 공동 거실에서, 세 분이 공동 거실에서 선생님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르신을 지켜보는 시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이 식사를 하실 때 나 물을 좀 더 줘, 반찬 좀 더 줘, 밥 좀 더 줘, 이거 너무 밥이 뻑뻑해, 반찬 좀 더 잘라줘,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구를 하면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대응도 해야 되고,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평가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그대로 제공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서, 특히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 이제 넘김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켜보기를 안 하는 순간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안색도 좀 보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이 서비스에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거 습관이 안 되시면은 정말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좀 제대로.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식사 제공 시간이 관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겹쳐 있거든요. 네, 식사, 구강, 네, 화장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자 상시 색소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수급자 기능 상태에 따라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관찰하는 기준 5번을 보시면, 식사 도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뭐 젓가락이 아니라 포크를 쓸 수 있게끔 뭐 활용한다든지, 식탁 높이가 너무 이분이 이제 먹을 수 없는 높이라고 하면 식탁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식사 시간을 배려한다든지, 뭐 테이블을 뭐 따로 놓고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식사 시간 배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 다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 어르신 혼자 계신다 하더라도 서비스 시간이 급여 계획상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식사 보통 하는데 30분 걸리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50분이 걸려. 원래 그렇게 걸리시는 분이다. 그럼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신체 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냐면요. 점수가 제대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각각 선생님들한테 적어도 이 어르신을 좀 더 신경 써라라고 하는 담당자를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정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그리고 그 어르신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들께서 기능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기능 회복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점수가 제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관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식사 제공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네.